위험합니다. 쾅! 폭발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선 행사장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죠. 연기 속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한성그룹 윤지의 회장이었어요. 그때 불길을 뚫고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소속 강태호였죠. 그는 주저없이 회장을 끌어안고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그의 목덜미에 작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구조된 윤 회장은 태호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27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평범한 소방관인 줄만 알았던 이 남자,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새벽 4시, 병원 3층 보호자 대기실. 강태호는 딱딱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29살 의용소방대 소방관이었죠.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양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강미숙, 그를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최종 독촉장, 붉은 글씨가 선명했어요. 3개월치 병원비 1,800만 원. 3일 내 미납 시 퇴원 조치. 태호는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8만 3천 원. 손이 떨렸죠. 오전 9시. 편의점 카운터에 선 태호에게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태호 씨, 요즘 자꾸 빠지시네요? 오늘 또 빠지면 다음 달부터 안 나와도 돼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출동 수당만 받기에 이 알바를 잃으면 끝이었어요. 오후 6시 병원으로 돌아온 태호를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병원비 내일까지 납부 안 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꼭 가져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양어머니가 가느다란 눈을 떴어요. 태호야, 미안하다. 태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고 다정했던 손이었죠. 양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너무 가난해서 나보고 데려가라고 했지. 태호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내줘.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안 돼요. 제가 꼭.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구하죠? 밤 10시 소방서 대기실. 소방복을 입은 태호에게 선배가 말했습니다. 출동할 땐 정신 바짝 차려. 불은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가니까. 이상했습니다. 다른 소방관들은 불을 두려워했지만 태호는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왜일까요? 자신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사장이었어요. 태호 씨, 내일 아침 6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밤 12시까지 소방 대기, 새벽 6시 편의점 출근. 잠은 언제 자죠? 하지만 태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밀린 월세, 내일에 끼니.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사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한성그룹 자선 행사장. 강남 호텔 대연회장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샴페인 잔이 오가는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단상에 윤지의 회장이 섰어요. 50대 중반, 냉철한 인상이지만 눈빛 어딘가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한성그룹은 소방 안전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무대 옆에서 동생 윤성민 전무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50대 초반 남자였어요. 또 소방 안전이야. 27년이 지났는데 그때였습니다. 쾅! 주방 쪽에서 가스 폭발이 터졌습니다.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천장을 집어삼켰어요. 불이야. 사람들이 비명 지르며 출구로 달렸습니다.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혜는 단상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 주황색 화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7년 전 그날 밤, 타오르는 저택, 연기 속에서 아들을 찾지 못했던 그 절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죠. 누나. 성민이 달려왔지만 천장 일부가 무너지며 둘 사이를 막았습니다. 지혜는 연기를 마시며 쓰러졌어요. 태호야. 미안해. 죽은 남편과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때 윤 회장님, 누군가 불길을 뚫고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소방복 차림의 강태호였어요. 태호는 주저없이 지혜를 끌어안고 불길 사이를 뚫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불 속을 걷는 게 익숙한 사람처럼요. 천장에서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태호는 몸을 숙여 지혜를 보호했어요. 그 순간 소방복 목 부분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오른쪽 목덜미에 화상 흉터가 드러났죠. 태호는 출구로 달려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혜를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지혜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한 남자의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눈매, 코, 인매까지. 그리고 목덜미의 흉터. 27년 전 두 살배기 아들이 주전자에 대었던 바로 그 위치, 그 모양. 당신은. 지혜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어 올렸고 그녀는 앰뷸런스로 옮겨졌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금방 잊었어요. 구조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앰뷸런스 안. 지혜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설마 그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나를 구한 소방관. 모든 것을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절대 들키지 말고. 27년 만의 희망.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아니라면?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고 있었어요. 사흘 후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윤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조사보고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소방관 강태호 신상조사. 이름 강태호 29세. 직업 의용소방대 소방관 편의점 알바. 가족 양어머니 강미숙 폐암 말기. 특이사항 출생 기록 불명확. 27년 전 등록.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어머니 강미숙. 과거 직업 한성그룹 회장 저택 육아도우미 27년 전. 퇴사 화재 사고 3개월 후 갑작스럽게 퇴사. 서류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강미숙. 27년 전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그 육아도우미. 화재 당일 휴가로 집에 없었고 나중에 병원으로 달려와 함께 울었던 그 사람. 설마.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성민 전무가 들어왔죠. 누나 사흘 동안 연락도. 태호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지혜가 조사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27년 전 등록. 양어머니가 우리 집 육아도우미. 성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우연일 수도 있어.
사기꾼일 수도 있고 얼굴도 흉터도 나이도 다 맞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DNA 검사가 필요해. 성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방법을 찾아.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이 회장실을 나서며 차갑게 중얼거렸죠. 27년 만에 나타난 조카라. 귀찮게 됐네. 여의도성 모병원 중환자실. 태호는 양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야, 미안해. 너는 좋은 아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또 온 병원비 독촉장을 말할 수 없었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한성그룹 비서였어요. 강태호 씨, 회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3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태호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태호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사례금이라도 주시려나. 병원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회장실, 박 비서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DNA 검사 키트입니다. 물컵만 확보하면 됩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발, 제발 내 아들이기를. 27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한성그룹 본사. 태호는 30층 유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자 박 비서가 그를 맞이했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는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얼굴. 앉으세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췄습니다. 박 비서가 물 한 잔을 건넸죠. 태호는 긴장한 듯 물을 마셨어요. 지혜는 그 물컵을 주시했습니다. 저번에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태호가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지혜의 숨이 멈췄어요. 남편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머니 한 분. 양어머니십니다. 친부모님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버려졌다고만 들었어요. 버려졌다고. 지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양어머니와? 기억나는 것부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혜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례금을 준비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수표였죠. 너무 큰 돈인데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 1,800만 원이 떠올랐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자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비서가 비닐 장갑을 끼고 물컵을 조심스럽게 집었어요. 최고기관에. 빨리.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가로 걸어간 지혜는 아래로 태호가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발, 제발 내 아들이기를. 태호는 건물을 나서 수표를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27년 전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2살배기 아들을 안고 웃고 있었죠. 아이의 목덜미에 하얀 붕대가 보였어요. 태호야.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일주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 회장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검사기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 비서가 하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뜯었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결론, 피검사자 간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살아있었어. 지혜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27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성이 울고 있었죠. 선우를 불러. 지금 당장. 1시간 후 태호가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첫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서류. 환자명 윤태호 남 만 2세 진단명 목덜미 부위 화상.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만졌어요. 이건 내 아들의 기록입니다. 27년 전에. 지혜가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입니다. 윤태호. 그게 당신의 진짜 이름입니다. 아닙니다. 태호가 일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고가. 제 어머니는 27년 전 우리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날 밤 당신은 사라졌어요. 2살이었죠. 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절대로. 우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태호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그럼 강미숙은, 그 사람은 당신을 데려간 사람입니다. 27년 전 우리 집 육아도우미였어요. 화재 그날 밤 혼란 속에서 태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선우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호는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선우야. 지혜의 외침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강미숙이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태호야. 미안해. 내가. 용서해. 어머니, 가지 마세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절규했지만 강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환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태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사흘 후 장례식장. 태호는 상주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없었어요. 입구에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윤지혜가 내렸죠. 지혜는 장례식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홀로 앉아 우는 태호가 보였어요. 지금은 아니야. 조의금만 두고 가게. 박 비서가 대신 들어가 봉투를 놓았습니다. 지혜는 차에 올라 조용히 떠났어요. 창밖으로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태호는 양어머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화장대 밑바닥 테이프로 붙여진 봉투가 있었어요. 태호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야, 미안하다. 27년 전 엄마가 불을 질렀어. 한성그룹 회장 집 주방에. 그리고 자고 있던 너를 안고 도망쳤지.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부러웠어.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엄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미쳤던 거야.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집에 다시 갔어. 회장님이 울부짖으며 아들을 찾을 때 엄마도 함께 울었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 27년.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 용서해줘.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윤성민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정에 휩싸여 계십니다. 27년 만에 나타난 청년. DNA만 믿고 계시지만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더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성민의 속내는 달랐어요. 조카가 돌아오면 내 입지는 끝이야. 그날 밤 태호는 편지를 들고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7년 전 엄마가 불을 질렀어. 불을 질렀다고. 자고 있던 너를 안고 도망쳤지. 편지를 끝까지 읽은 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방화를. 제 양어머니가 회장님 아들을 훔쳐간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유괴당한 거였어요. 선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세요. 저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7년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 태호는 윤태호라는 본명으로 안전본부에 합류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소방관? 특혜 아니야? 갑자기 정직원이라니.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윤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조카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조작 가능하죠. 게다가 당신 양어머니는 방화범 아닙니까? 방화범의 아들을 핵심 부서에 앉힌다? 성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위로금은 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성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다음 날 언론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소방관을 친아들로 주장 방화범 양어머니, 유괴 의혹, 태호의 얼굴 사진까지 실렸어요. 댓글창은 난리였습니다. 재벌 쇼 키읔키읔, DNA도 조작 가능함, 방화범 아들을 왜 회사에. 태호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오후 의용소방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태호 대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신분 위조 의혹, 재벌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회장실. 미안해, 선우야. 엄마 때문에. 지혜의 눈이 붉었어요. 성민이 언론에 흘렸어. 내 삼촌이 너를 공격하고 있어. 왜요? 경영권. 내가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이사회도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해.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선우야, 차라리 이 일을 접는 게 어떨까? 엄마만 알면 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거. 안 됩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양어머니가 저지른 일도 어머니가 겪은 27년도 모두 거짓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윤태호입니다. 27년 전 화재로 사라진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 그 진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 태호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백 개의 악플이 쏟아졌어요. 사기꾼, 방화범 아들. 태호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양어머니, 제가 회장실에만 안 갔어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날 본 게 원망받는 모습이었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쫓겨날 위기, 언론의 공격, 회사의 의심,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예요? 강태호도 윤태호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혜가 27년간 모아온 모든 증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3일 후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 긴급 기자회견.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윤지혜와 태호가 섰습니다. 오늘은 27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화재 현장 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발화 지점 주방, 원인 방화 추정. 27년 전 제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윤태호가 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서 마이너스 윤태호만 2세, 특징 목덜미 화상 흉터. 저는 27년간 아들을 찾았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전국의 고아원, 병원, 학교, 방문 장소 1238곳, 1238곳. 제가 직접 발로 뛴 곳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태호 안전재단 마이너스 설립 27년 전, 기부액 3천억 원. 아들을 잃은 후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화재로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석 달 전 한 소방관이 저를 구했습니다. CCTV 영상. 불길 속에서 지혜를 안고 나오는 태호. 목덜미가 클로즈업 되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 27년 전 마이너스 환자 윤태호. 진단 목덜미 화상.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엔 27년 전 사진, 오른쪽엔 현재 태호의 목덜미. 똑같았습니다. DNA 친자 확인 마이너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친자 관계 99.9999%. 국과수 결과입니다. 마지막 자료. 강미숙 유언 편지. 27년 전 엄마가 불을 질렀어. 그리고 자고 있던 너를 안고 도망쳤지.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제 양어머니는 임종전 방화와 유괴를 고백했습니다.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27년간 버려진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유괴당한 아이였습니다. 태호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1238곳, 27년, 3천억 원. 이 숫자들이 증명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태호입니다. 27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뉴스 속보. 한성그룹 회장 아들 27년 만에 귀환 국과수 DNA 99.9999%, 27년간 1238곳 수소문.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진짜였네. 미안합니다. 27년간 포기 안 한 어머니 존경. 그날 저녁. 이사회. 전무님 사직서입니다. 윤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안전본부. 태호는 소방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전본부장이었죠. 본부장님 신입 교육 준비됐습니다. 그날 밤. 지혜의 집. 태호는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불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구나. 양어머니가 마지막 편지에 쓰셨어요. 너는 불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불은 모든 걸 앗아갔지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지혜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선우야.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7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불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 불 속에서 다시 찾은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불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안전본부장. 이것이 윤태호의 이야기였습니다.